착한 척하는데 알고 보면 교활한 인간 유형 5가지.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은 마치 선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타인을 조종하죠.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를 망치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모습 뒤에 숨은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심을 유도하는 사람, 앞뒤가 다른 이중인격형, 인정 욕구가 강해 착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죠. 이 글에서는 착한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행동하는 5가지 인간 유형을 살펴볼 거예요. 이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대처법을 알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현명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피해자 코스프레형. 이 유형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 능숙해요. 본인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억울한 입장이라는 걸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도하죠. 특히 이런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도 굉장히 교묘해서 듣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미안함을 느끼도록 유도해요.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피해자 코스프레형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 그때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사람이 도와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같은 말로 자기 변명을 하죠.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하는 데 능숙해서 상대방이 미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거나 도와주게 만들어요. 특히 착한 사람이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유형에게 휘둘리기 쉬워요. 처음에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돕지만 나중에는 계속해서 이용당하게 되죠. 또한 피해자 코스프레형은 자신이 약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오히려 가해자가 아닌데도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본인이 문제의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이 더 이상 동정하지 않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는 점이에요.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라며 상대방을 죄책감에 빠뜨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다시 그들을 위로하거나 돕게 되고 결국 그들의 조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이런 유형을 상대할 때는 그들의 말에 너무 쉽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항상 피해자 역할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행동 패턴을 잘 살펴보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중인격형. 이중인격형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능숙하게 가면을 쓰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것이 특징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는 상냥하고 도움을 잘 주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하거나 그들의 단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히 흘려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엔 항상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특히 상대방의 약점을 잘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친근하게 다가와서 상대의 고민이나 속마음을 듣고 공감해주는 척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죠. 예를 들면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내가 내 부탁을 들어줘야지 같은 식으로 말하며 상대를 조종하려 해요. 또한 이중인격형은 필요할 때마다 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워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공손하고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자신보다 약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가차없이 행동하죠. 가령 상사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동료나 후배에게는 무례하거나 교묘하게 괴롭히는 식이에요. 이들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겉으로 보기엔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말에 속아 피해자가 오해받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본인이 뒤에서 나쁜 말을 해놓고도 마치 피해자인 척하며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오해가 생겼나 봐라고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이런 유형을 상대할 때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신뢰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야 해요. 또한 이런 사람들과 깊이 엮이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중인격형은 자신의 본색이 드러날 위험이 생기면 또 다른 거짓말이나 교묘한 전략을 사용해 자신을 변호하려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일관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해요. 결론적으로 이중인격형 사람들은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친절해 보이더라도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인정욕구 과다형. 이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착하고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오직 주변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특징이 있어요. 남을 돕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계산된 행동일 뿐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남을 돕는 착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지만 정작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죠. 예를 들면 회사나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더 힘든 일을 떠안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제가 도울게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가장 쉬운 일만 맡거나 일이 커질 것 같으면 빠져나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엄청난 희생을 한 것처럼 포장하며 주변의 칭찬을 유도해요. 또한 이들은 SNS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데 매우 적극적이에요.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내용을 굳이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대화 중에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했어라고 은근히 강조하는 식이죠. 사실 정말 선한 마음에서 도운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대단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 거예요.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남이 주목받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진심으로 좋은 일을 해서 주목을 받으면 인정욕구 과다형은 불편해하며 자신도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껴요. 그래서 갑자기 나도 비슷한 일을 했어 라며 관심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심지어 상대방의 업적을 깎아내리려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정작 본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와도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슬쩍 빠져나가죠.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사정이 안 됐어라며 본인의 이미지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해요. 이들을 상대할 때는 그들의 행동이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정받기 위한 쇼인지 잘 구분해야 해요. 단순히 말이나 겉모습만 보고 신뢰하면 나중에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그들의 지나친 인정욕구를 부추기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인정욕구 과다형 사람들은 본인의 이미지 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요. 진정한 선행은 남의 인정이 아니라 행동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넷째, 계산적인 이타주의형. 이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남을 돕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어요. 겉으로는 마치 조건 없이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도움에는 언제나 숨겨진 의도가 존재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조종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때 너 도와줬잖아 라며 은근한 압박을 가해요. 처음에는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중에 그 도움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투자였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언제나 이익을 계산한 후 행동해요. 이들은 특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좋은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을 돕거나 기부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중에 그것을 자신의 평판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죠. 또한 도움을 줄 때는 친절하지만 그에 대한 보답이 없으면 태도를 바꾸며 상대를 죄책감에 빠뜨려요. 이런 유형의 또 다른 특징은 도움을 줄 때 조건을 직접적으로 내세우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압박을 가한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아,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어? 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가죠. 이들은 도움을 준 후에 상대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감을 드러내고 심지어 관계를 끊거나 상대를 비난하기도 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이타심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들의 도움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처음부터 과하게 베푸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도움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나중에 그것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해요. 진정한 이타심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지만 계산적인 이타주의형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을 단순히 착한 행동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섯째, 착한 얼굴의 독재자형. 이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매우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거스를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죠.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대를 압박하고 통제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는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는 명목으로 충고를 하면서 상대를 조종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상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이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이 일을 하면 분명 힘들 거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상대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길 원하는 거예요. 또한 착한 얼굴의 독재자형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데 능숙해요. 상대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는데 넌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니? 같은 말로 상대방을 압박하죠. 결국 상대는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끼고 착한 얼굴의 독재자가 원하는 대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요. 예를 들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도 돼. 하지만 난 내가 나중에 후회할까 봐 걱정돼 라고 말하며, 상대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집단 내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특히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요. 그리고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듣거나 비판을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니? 라는 식으로 상대를 무력하게 만들죠. 이들은 착한 척하면서 상대를 압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 점점 자유를 잃고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나는 널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라는 말을 앞세우면서 상대가 자신의 뜻을 거스를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겉으로는 선한 의도로 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나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주거나 선택권을 빼앗는다면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해요. 또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착한 얼굴의 독재자형은 스스로를 도덕적 우위에 두고 상대를 조종하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내 감정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사람은 죄책감을 주지 않으며 내 선택을 존중해준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교묘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대를 조종하거나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본색을 드러내죠.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숨은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말이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행동과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죠. 또한 그들의 말에 휘둘려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건강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며 상대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조종하려 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죠.